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0일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을축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질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인데도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곧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죠. 칠살이라고도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도끼와 같은 것인데 나를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재련할 때 깔끔하게 재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계절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어서 식상을 같이 얻어서 병화로서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또 한 가지 해월의 정화 간목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월에 원령의 통분을 할 수 있었고요. 자수 같은 경우도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축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북방수 가 돼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경금만 딸랑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왕제가 경금을 예상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면 오히려 왕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아주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축월의 간목도 경금정화를 쓰지만 경금정화로서 뭘 얻는다? 귀함을 얻지만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경금정화를 얻어서 간목을 재련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작은 제목이죠. 그 귀라고 하는 것은 크지 못하고 작은 귀함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논하죠. 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지고 귀를 논한다 해서 부귀는 재성과 관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귀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당대 먹고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저축월에는 화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오미월의 여름에는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어떤 큰 구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거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후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축월의 간목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음토, 지지 네 가지 토가 있습니다. 어떤 토가 있죠? 진술, 축, 미토가 있죠. 이렇게 했더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술, 축, 미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진술, 축, 미토는 자 어떻게 진토, 술토, 축토, 미토를 제가 묶어서 진술, 축, 미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술토는 이건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월은 음토가 된다. 양대 음의 관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이지만은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일간 간목이 월지에 있는 토를 갖다가
극하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고요. 내가 극하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라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 관성이 되겠고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뭐 재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흥 오락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색 잡기 같은 것도 주색 잡기죠. 주색 잡기도 뭐 해당이 되면서 내가 통제하고 그냥 노는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들, 뭐 내가 물론 그 사람들의 사주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재성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세력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좀 연예인들도 인기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선출직, 예를 들면 대통령 이 선출직이죠. 국회의원 선출직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 다 선출직 공무원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물론 관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지만은 이 재성이 있어서 쓰임이 있어야지만 재생관을 해서 공직에도 이렇게 재성이 인기니까 그 인기를 머금고 내가 공직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을 또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 일단은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건 뭘로 배웠습니까? 바른 재물이죠. 월급,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게 그냥 따박따박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재물을 말한다라고 하면, 편제는 뭐냐면 일확천금 같은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않았던 돈, 예를 들면 뭐예요? 로또 당첨됐다든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편제, 이렇게 표현할 수. 가끔 이제 재성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도 재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뭐 유산을 받는다든가, 친중의 어떤 그런 재물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인성으로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재물은 재성으로 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산은 유산을 쓰면 안 됐죠. 또는 아이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산은 유산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정제는 뭐예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제죠. 오늘 같은 경우가 양목이 음토로 봐서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제격이 되는 것인데, 자, 축월은 물론 겨울이지만은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은 재성인 토가 왕한 반면 간목은 약하죠.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한데 일간은 약한 채다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은 간목은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보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초기가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중기가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본기가 있는데,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 투출하면 정인 격으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신금이 투출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겠죠. 그럼 뭐예요? 정관 격이 되는데 재성이 관을 생겼다. 재생관, 정관격에 재생관하는 그런 구조. 만약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 원한적인 정제격의 재다시 약한 구조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신금이 천간에 투출했는데 뭐가 투출되어 있다? 개수도 같이 투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개수를 잡을까요? 신금을 잡을까요? 자, 순서는 얘가 1순위예요. 얘가 2순위고 얘가 3순위죠.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센 거고, 얘가 두 번째 센 거고, 얘가 세 번째 센 거기 때문에 개수신금이 같이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다. 관격에 이렇게 관성이 인성을 이렇게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아야죠. 그러면 정제격의 재생관하는 구조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본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를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마지막으로 본다. 만약에 개수신금 기토가 다 투출되어 있다, 당연히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당연히 월지를 가지고 그냥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격을 잡는 그러한 것이고, 정제격이죠. 정제격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죠. 조금 좋게 표현하면 아주 알뜰살뜰하지만은, 조금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알뜰살뜰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구두쇠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투자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 잘 넣어놓고 이자 받아가서 조금씩 이렇게 알뜰살뜰 사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그래서 정제격인 사람이 편제격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왜냐? 편제격인 사람이 어디다 투자를 해라 해서 이 정제격인 사람한테 1,000,000원 투자를 시켰어. 그러면 편제격인 사람들은 뭐 오른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정제격인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오르면 좀 좋아하는데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떨어져서 내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밤에 잠이 안 오죠. 이거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제격인 사람들, 정관격인 사람들, 정인격인 정체 들어간 사람들,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추월의 간목 일간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사주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또 상황은 좀 달라지지만 천성은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월의 간목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 겨울이라고 했죠.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되고요. 간목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경금으로서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격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정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출된 생시를 만난다,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투출되는 생시를 만난다, 당연히 정제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일지, 술토로 가서 갑술일주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축토는 어떤 토입니까?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술토는 물기가 없는 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토하고 여기 있는 축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술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토는 마른 땅, 물기가 없는 토가 된다. 진술충 토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냐 음토냐, 그 다음에 물기가 있느냐 또는 물기가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축월에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물이 많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해자월에 개수가 투출하면 이거 수가 많아지는 걸로 보지만은, 이렇게 축중에 개수가 투출됐는데 술토가 있고 다시 다른 글자도 화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겨울에 가뭄이 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연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양인을 얻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양인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도 양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더, 이거 개수 세면은 갑목, 을목, 목이 세 개, 수가 목을 세 개 해주니까 이거 목이 더 왕할 거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월등히 토가 더 왕합니다. 토가 2개지만은 원령이 그만큼 큰 핵심인 거고, 천간에 갑목, 을목 2개 있다 하더라도 묘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보게 되면 이건 그래도 토가 더 왕한 것이다. 벌써 일지, 월지가 다 토면 나머지 글자들은 갑을목은 여기에 뿌리를 들 수밖에 없죠. 축술형 개수의 뿌리도 약해져 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보다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 또 말씀드렸던 겨울에 요건 가뭄이 들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주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 사주를 봄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축월, 겨울이죠.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겨울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그러죠. 자수 정도의 자에 뿌리를 둔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수는 가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조후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조후가 되지 않죠. 이렇게 술중 정화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 조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비유를 하자면 영하에 40도 떨어져 있는데 보온팩 2개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약에 이게 5시 정도 되면, 뭐 경호시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게 보는데, 술중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조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가 이건 약하지 않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병인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겨울에 가뭄 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중이 개수가 투출돼서 수가 왕할 것 같지만 축술형 하게 되면 개수의 뿌리가 좀 약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인의 뿌리 등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날씨가 엄동설한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상기온 같은 거 좀 따뜻하네 이렇게 됐는데 겨울에도 눈비가 오지 않으면 겨울 가뭄이 들죠. 그러면 봄에 겨울 가뭄이 되면 봄에 물이 부족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현상이죠.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화운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병인시가 되거나 뭐 정묘시도 마찬가지고 무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조후 때문에 그렇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술충이 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술만 있어도 요거 목보다 토가 왕하다라고 보는데, 무진시가 돼서 진술충까지 하면 토충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충은 붕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죠. 이거 제다신약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왕해서 제다신약이 되죠. 완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이건 묘의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것이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면 수가 부족한 것이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가 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애매하고 이쪽으로 가도 애매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생실은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안 된다. 기사시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오술합이 되죠. 이거 묘술합이 아니라 오술합이 돼서 이거는 어느 정도 화의 기운, 천간의 병정 하나 투출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화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경금이 개수를 생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아까 말했던 가뭄, 겨울에 가뭄 든 것과 같다. 오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생시가 좋을까요? 목화운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자시, 해시 또는 뭐 유시라고 하면 좀 미쳤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여자 같은 경우는 원국의 화는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운제에서 바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는 오히려 개유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 병인시 정도 또는 경오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진술충이 되는 무진시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요거는 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임신시는 어떤가,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너무 신금까지 보고 임수까지 도출하면서 추가로 너무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제가 임신시보다는 기우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임신 개유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예를 들면 을의 갑자 이렇게 지지에 이제 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갑자 을에는 이건 비겁
비경급제가 너무 많아지는 어떤 폐단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인시 남자,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유시라든가 뭐 갑자, 을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